알래스카의 특징은 우리 미국 본토에 주재하시는 분들은 인디안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인디안 자주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근데 알래스카는 인디안을 늘 만납니다.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레저베이션에 가지고서 주로 이 본토에는 레저베이션 안에 묶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는데 이 알래스카는 주민들이 아주 무슨 한국 아줌마처럼 잘생겼죠. 떡대들도 좋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문제가 소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 소셜 문제가 뭘 말하느냐? unemployment.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alcoholism abuse. 홈레스도 많아요. 이번에도 가서 그걸 절실히 느꼈는데 1907년에 노엄 알래스카에서 사시는 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크루즈십이 크진 않아요. 600명 타는 거니까 크진 않은데 여기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거기서 그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서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아니 밖에 온도가 뭐 한 35, 40도인데 물을 얼마나 또 차갑겠어요. 근데 서핑을 또 열심히 하는데 또 한 장 컬러게 요거는 요거는 블루버드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겠습니까? 블루버드. 딜리버리. 그렇죠. 딜리버리 하는 회사죠. 무슨 누구를 딜리버리 하는가. 그거 여러분이 매일 볼 수 있는 차예요. 매일 볼 수 있는 차.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차를 만들면 우리는 보통 포드, GM, 테슬라 이런 걸 알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내셔널 오토 컴퍼니 몰라요. 그게 무슨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피터빌트 굉장히 큰 회사인데 피터빌트 처음 들어보시죠? 피터빌트 회사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육중한 화물차들 있죠? 하웨이 지나가는 거. 그런 것만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GM이나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그 특수 차들은 이 차는 뭐만 만드냐? 블루버드 유명한 회사입니다. 스쿨버스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옐로우 버스 있잖아요. 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블루버드. 왜 사진을 제가 찍었냐면 제가 또 뭐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봤지만 또 제가 트럭 사업도 하고 저 뭡니까 CDL 드라이브, 커머셜 드라이브 스쿨도 제가 교장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걸 보니까 반갑더라고. 스쿨버스 몇 개 사가지고서는 저 와가지고서는 했을 때 블루버드라.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전체 스쿨버스. 네네네. 네. 그래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많은 분들은 몰라요. 저 회사가 있는지조차. 자, 여기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고 어떨 땐 눈이 오고 근데 이런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좌비 하는 분들 돈을 잘 벌습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근데 위험수단이 많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존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트가드가 잘 가가지고서 또 구출하고 해가지고 생존율이 많은데 위험하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 대신에 돈은 진짜 잘 줍니다. 파퓰레이션은 코리안 워 때 아직 20만 명이 안 되던 데가 지금 거의 7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센스 73만 3천 명 정도 살고 보시다시피 알래스카의 그 인디언들이 네티브가 15%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인구 분포를 보여드리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만약에 혼자 되신 여자분이 남자가 필요하다. 알래스카 가시면 됩니다. 네. 보세요. 비율이 42% 여자에 남자가 58%예요. 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가시면 돼, 그냥. 가시면은 남자들이 널려 있어. 근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좀 러프해. 네. 좀 지성미나 이런 걸 너무 또 찾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알래스카 가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알래스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마로라든지 이런 거. Last Frontier. Last Frontier. 마지막에 개척, 프론티어 개척하는 데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토막집 짓고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살림 속에서 그런 로맨스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 그러고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 호모세피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작해가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베링 여기가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니까 이거 여기를 육지로 건너서 이렇게 해서 남미 끝까지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년 전에 이렇게 알래스카 쪽으로 건너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래스카에 대한 최초의 지도라 그러면은 제 지도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지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네? 카토그래피 1628년에 더치 사람입니다. 혼디우스 더치 사람이 여기 지중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여기가 인도입니다. 여기가 베트남, 필리핀, 여기 코리아입니다. 여기가 재팬이 이거고. 글쎄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는 중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아메리카다 이렇게 한 맵이 1628년도에 그러니까 해양 산업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해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라는 작다 하더라도 바다는 넓으니까 you can reach many places. 그래서 제일 먼저 1605년에 아니 1600 중엽에 이분이 러시아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알래스카에 베링 스트레이트를 건너서.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영국이 특히 영국하고 더치하고가 해상 무역으로 해상 해군 파워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그 시기에 이 남미비 끝에 이렇게 해서 여기 남극 사이까지 여기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사우스 시 컴퍼니라는 것이 영국에서 생겼는데 주식회사였어요. 1711년에 주식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산물은 우리가 다 is mine. 그 다음에 다들 아시죠? 유명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이거는 1600년에 세워진 주식회사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도 쪽이나 이쪽은 우리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두 회사가 둘 다 런던에 본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사우스 시 컴퍼니가 굉장히 중요한 컴퍼니인데요. 이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이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하고 사우스 시 컴퍼니하고 막 해양을 주름 잡을 때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면 더치였습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 그런데 그래서 여기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여기 인도네시아 이쪽을 더치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지, 타이리, 호놀룰루, 하와이, 알루시안 이쪽으로 다 멕시코 1821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사우스 컴퍼니가 다 무역을 주도했어요. 영국은 19세기 되기 전까지 해외 식민지나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통치한 거는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하고 이런 컴퍼니입니다. 주식회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냐? 용병을 썼어요. 용병을.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옛날에 서양 사람들 사진 보면 털모자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털이 마우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목에다 밍크 이렇게 딱 두르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마리 밍크, 눈 하나 반짝반짝 두 마리. 있었어요, 이런 거. 네, 저희 어머니도 하나 있었거든, 그런 거. 그러면서 날씨만 추워지면은 아직 그거 목도리 할 날씨가 아닌데도 딱 하고 나가셔. 엄마 아직 덥거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아러라고 캘리포니아 가면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꼭 무슨 저 밍크처럼 생긴 애가 물가에서 막 장난치면서 그 조개 같은 거 잡아가지고 배부르는 걸 타타닥 쳐가지고 먹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여기다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전에 그 사우스 컴퍼니라는 그 회사가 런던에서 있을 때 이 호가스라는 윌리엄 호가스라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호가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유명한 게 판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가지고 막 파는 거죠. 그런데 사회를 풍자하는 아니면은 사회를 좀 고발하는 그러한 걸 많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거 말에 올라탄다는 말 쓰죠. 말에 올라탄 거예요. 이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천주교, 개신교, 그다음에 이분이 주이십니다. 유대교가 여기서 노름을 하는. 그다음에 여기에 이분은 뭐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정직인가 어네스인가 이분이 어네스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발이 다 짤룩 나갔고 이분은 뭐 잡혀가지고서는 수레바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양반도 죽었는데 세계 덕목입니다. honesty, honor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벌써 이 주식회사 때문에 다 야단 난 거죠. 주식이 1719년에 이렇게 가다가 팍 이렇게 한 수십 배 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쫙 꺼져가지고 근데 이 회사는 계속 100년을 더 갔습니다. 그런데 요 귀여운 친구 있죠? 요게 CR입니다. 이 털이 인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시작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 귀여운 친구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컸어요. 큰 종류는 다 멸종시켜버렸어요. 왜냐면 이걸 한 마리 잡아가지고 큰 종류를 보면 여자 외투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요 조그만 걸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조그매가지고. 캘리포니아 가면 아직도 살아남은 조그만 것들 아직도 있는 게 쟤들은 상품 가게 하나 잡아가지고 크게 사람 키만 한 옛날에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 뭐 가가지고서 막 마이애미 같은데 큐바 같은 데서 그 무슨 물고기 하나 잡으면은 사람 키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거 사진 못 보죠. 씨를 말려버렸으니까 큰 것들은. 그래서 러시아가 1730년에 알래스카로 와가지고 이제 막 점령하는데 80%의 로컬 인디언들이 죽었어요. 80%가. 왜냐면 백인들한테 그 전염병을 받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가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좀 험악했던 게 하스테이지를 막 잡아다가 인디언들을 슬레이브처럼 막 쓰고 그랬습니다. 레이버를 막 씌우고. 자, 그래서 러시아는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여기가 교회니까 종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15먹은 아이콘 오브 더 세인트 피터스 더 알루드 알래스카 소년입니다. 근데 그 동방 오토닥스 처치에서는 이제 뭡니까? 세인트로 추대가 됐어요. 근데 15살 때 여기 그 사냥하는 데가 따라갔다가 캘리포니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죽었습니다. 잡혀가지고 그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그때는 캘리포니아가 스페니시 지역이었어요. 잡혀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았는데 끔찍한 얘기가 뭐냐면은 스페니시 그것도 프리스트가 신부님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러시아가 내려왔다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싫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맨 처음에 복종을 해라. 너 개신을 해가지고 천주교를 받아들여. 이게 동방이니까 여기는 오토닥스 처치니까 개신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손가락을 2개 잘랐어요. 그 다음에는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자르기 시작해서 다 잘라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인트로 1980년도인가 언제 세인트로 입력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식타라는 데로 와가지고서는 한 주에서부터 많은 네티브를 죽이고 처음 왔던 그 알렉산더 베란토프라는 그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하와이까지도 왔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저 북부까지도 와가지고 그래서 인디언들하고 큰 전쟁을 1804년도에 했고요. 1850년도에 이제
돼가지고서는 러시아가 이걸 여기서 빨을 빼고 싶은 거야. 알래스카에서.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헐돈에 싼 돈에 그 큰 땅을 어마무시하게 큰 땅을 금도 나오고 뭐 그렇게 자연 자원이 많은 데를 왜 팔았을까? 그 당시에 금이 나오는지 몰랐죠. 알았으면 안 팔았겠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큰 땅을 왜 발을 빼고 나갔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있으니까. 첫째는 너무 먼 거야. 머니가 프라핏이 얼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슬슬 알어가 이제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그렇게 넓은 땅에 700명밖에 안 살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팅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지 실제로 여기 와서 산 사람은 이쪽에 조금 700명 정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영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캐나다, 영국. 왜 영국 사람들한테 안 팔고 미국 사람한테 팔았을까요? 여기는 붙어 있는데 영국하고 여기는 붙어 있고 미국은 그래도 저 밑에 있는데 왜 미국한테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가장 큰 경쟁자가 그다음에는 영국이었어요. 그리고 연도가 중요합니다. 1850년도. 1853년에 크리미아 전쟁으로 벌써 러시아하고 영국하고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좋아하시는 그 로 바이런, 바이런 시인, 그분이 영국에서 시인인데 참전을 해가지고 크리미아까지 가가지고 거의 흑해 가가지고서 했던 그런 하여튼 사회가 안 좋았는데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 카나다에 여기까지 주면은 바로 코앞에 러시아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진 미국한테 너희 살래?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래 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미인계를 씁니다. 네. 미인계가 아니라 얘네들은 반대말로 남자가 꼬시는 걸 뭐라 그러죠? 여자가 꼬시는 미인계. 남자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 뭐라 그럽니까? 제비가 됩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어떻게 제비가 되느냐? 함대를 보내요. 미국에. 큰 함대를 이렇게 러시아가 그냥 어마무시한 함대를 어디에 보내요? 뉴욕 하버로 보내요. 1863년에 뉴욕 하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비짓을 합니다. 필요하면은 우리 함대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우방이야. 아니 그 당시에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근데 연도가 중요해요. 왜? 1863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남북전쟁에 이 뉴욕 하버에다가 이렇게 군함을 너희들 뭐 필요하면 도와줘. 그러니까 남부하고 싸우고 있는데 링컨하고 뭐 그런 분들은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 이제 해군들인데 뉴욕 하버에 왔을 때 아주 볼룸에서 미국 양키 레이디들하고 춤도 추고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제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딱 춤 잘 추면 뭐 제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서는 드디어 1867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으로 현찰이 필요했고 미국은 영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서북부 끝까지 진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책이에요. $7.2 million 책. 지금도 큰 돈이죠. 책 하나로 딱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책으로 딱 주니까 러시아에서 땡큐. 잉크도 그대로 보이는 $7.2 million. 캐나다는 그때가 살 돈이 없었어요. 캐나다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싶어도 영국은 안 팔겠다. 러시아가. 왜냐면 영국하고 전쟁 중이었거든. 크리미아 전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를 미국 본토에 놓으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조지아까지. 높이도 위에 미네소타에서 여기 그 조지아까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면. 텍사스가 두 번째로 큰 주인데
2.5 times. 2.5배. 이름 말할 수 없는 크기죠.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너 이거 원해? 우리가 좋은 날씨, 시원한 날씨에 빙하도 있고, 곰도 있고, 비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너 이런 뭐 하면 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군함 줄게. 그래, 군함, 이렇게 장난감 군함 같은 걸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 사람이 재미있게. 그런데 욕을 엄청 먹었죠. 미국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면은 그거 필요 없는 땅을 왜 7.2 밀리언 그 당시에도 비싼 돈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국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였는데 윌리엄 시워드라는 분이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욕을 너무너무 먹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워드 팔리라 그래가지고 우스운 짓거리를 했다. 요 사진 갖고 미국 역대 대통령님들, 그다음에 그 역대 유명한 장관님들의 이 사진이나 그 초상화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트 갤러리, 와싱턴 DC 가면 다 있습니다. 와싱턴 DC. 그래서 와싱턴 DC가 중요한데요. 갤러리 쪽으로는. 그래서 1867년에 알래스카 디파트먼트로 승격이 돼요.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디스트릭으로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골드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골드를 따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재미있죠? 빙하를 고생을 직사하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골드가 맨 처음에 어디서 발견되냐면 1849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동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했다가 여기서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또 유칸에서 골드가 발견됐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낚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딱 보니까 그냥 골드 너겟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1899년도에 알래스카에서 골드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놈이란 데가 어디냐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놈이 어디냐면은 에이크레지가 여 밑에고요. 놈이 이쪽입니다. 무지무지한 긴 거래.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골드가 발견됐다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래 기찻길하고 이 기차가 가죠. 밑에가 얼음입니다. 얼음 위에 기찻길을 놓고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캐피탈을 이제 1906년에 돼가지고 캐피탈이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로 승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골드가 발견되고 5만 8천 명이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52개의 US 가문 에이전시가 들어가가지고는 하고 그 당시에는 제일 인구가 많았던 데가 지금의 캐피탈에 있는 주노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테리토리로 승격되는데 이게 알래스카의 첫 입법부 사진입니다. 1913년에. 입법부에 여기 참석한 분들 직업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피셔맨, 또 한 사람은 닥터, 11명이 마이너, 금 캐는 사람들, 5명이 로이어, 5명이 비즈니스맨. 워먼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right to vote.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그 알래스카는 그 금광 패캐라고 남자들만 오고 하니까 여자들이 필요했잖아요. 여자들이 지금도 여자가 모자라고 여성분들이 모자라니까 알래스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주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여자한테 참정권을 준다. 우리 여기 알래스카 오면은 미국 여성이면은 투표할 권리를 준다. 이거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 어디에서는 여자가 투표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13년에 여성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허락을 합니다. 이게 1913년인데 1920년대가 19 어멘먼트가 돼야지 수정헌법 19조가 통과해야지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는
여성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7년이나 먼저 투표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빌드 로드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벨데즈의 학교도 세워지고 1920년대 존스 액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알래스카는 와이던 스테이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스 액트라는 건 뭐냐면은 1920년 모든 알래스카에 가는 물건은 와이던 스테이트에서 들렀다 가야 된다. 들렀다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시애틀이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계기가요. 거기에 골드러시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배를 타도 알래스카로 직접 가는 건 안 돼. No. 시애틀이나 이런 데 들러서 가야 되고 물건은 다 어디야? Ship to the Seattle prior to. prior는 우선 먼저란 뜻 아닙니까? 나는 어디를 알래스카 가더라도 저거부터 먼저 들려야 된다. 시애틀 와이든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신발 가게로 유명한 게 무슨 신발 가게예요? 디파먼트 스토어로서 제일 신발 가게가 좋은 거는? 누가 말씀하셨어? 노스트롬. 노스트롬 맞습니다. 노스트롬이 시애틀에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시애틀 알래스카까지 가야 되는데 신발이 필요해. 장화나 이런 거. 그런 거 만들면서 팔다가 확장된 게 노스트롬입니다. 시애틀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걸 다 듣게 되죠. 자, 그런데 1925년에 디프테리아가 놈이 금광이 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놈에서 막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이 개썰매 디아드라시라고 그러나요? 제가 아이디어랏 그거 지금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승자가 여성이었는데 쉬자고 가는 거예요. 개 먹이를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오든 거기 가면은 행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알래스카 요건 무슨 자죠? 못 드셨어?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Big Dipper. 네, 작은 디퍼가 아니라 Big Dipper. 아주 그냥 크게 큰 주걱까지. 이거는 북극성 노스타 맞습니다. 노스타가 딱 보이니까 누가 했냐면 13살 먹은 그 알래스카 그 인디언 아이가 디자인한 거예요.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겟미낫이 알래스카의 그 주 플라워고 1920년대 가지고 한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컨스트럭션도 하고 그러면서 레일로드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서는 1939년도에 미군 기지가 처음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미군들의 활동이 많았는데 2차 대전에 꼭 알래스카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폭격은 진주만을 폭격을 했지만은 1941년에 폭격을 했지만은 1941년에 몇 년도 했죠? 진주만 폭격을 41년. 맞죠? 41년 폭격을 했는데 땡큐. 근데 일본군이 상륙한 데는 그래 점령한 데는 알래스카밖에 없어요. 거기 두 섬이 있는데 거기 아투라는 데하고 키스카라는 두 섬을 일본군이 실제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군 기지를 폭파하고 폭격 이거 이렇게 기지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던 더치 하버.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일장일을 내고 네. 그런데 여기에 왜 상식적으로 여러분 참 먼데 캄차카 반도도 있고요. 알루이션 열등이 먼데 일본이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든지 뭐 이렇게 본토로 갈 수 있는데 왜 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미드웨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해전을 하기 전에 미드웨이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 미국 해군들을 교란시키려고 여기 폭격하다 여기다 적은 부대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 미군들이 이쪽으로 많이 보내면은 우리가 남쪽에서 전투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알래스카 하웨이가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 이 사진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다 흑인 병사들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륙에서 이런 공사하는 쪽을 많이 썼어요. 전투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일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에서 이제 미국계 일본 젊은 친구들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입병을 해가지고서는 2차 대전에 미군으로 싸웠어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계 미군 병사들은 유럽으로 보냈어요. 이태리나 이런 데서 전투를 많이 했고 일본 군이 낳고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하웨이가 이제 지어지고 1600 굉장히 긴 거죠. 1680마일에 달하는 1943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요, 이 주노가 있고 이쪽에 타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바이패스해서 저 멀리 돌아서 이렇게 알래스카 하웨이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다시에 일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1943년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 중요한 역사에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부분이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우기 바빴기 때문에 우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제 전투기인데 소련 걸로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소련에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알래스카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시애틀에서 다 일단 타가지고 갔어야 돼요. 이번에 저는 밴쿠버에서 떠나가지고 앵커레지까지 가는데 캐나다인데 이제는 이러한 뭐랄까 좀 상식 이하의 법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그 알래스카의 특이한 이 북극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머리 부분이죠. 윗부분은 다 레이더 기지입니다. 레이더 기지. 그래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비행기가 떠서 가까이 온 다음에 여기서 다 포착하는 거죠. 두 라인, DW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기지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기지가 캐나다까지도 함께 여기 뉴파운드랜드까지 여기가 그린랜드하고 북극인데요. 쫙 돌아가지고 미국에. 근데 이제는 저게 필요가 없는 게요. 공군에서 이제 이 시스템은 올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튼간에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가 이런 바머가 폭격기가 되게 가까이 오면 미군이 가가지고 인터셉트를 딱 한 다음에 더 이상 오지 마. 그런 하고 있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때 이제 정식으로 미국의 한 주로 승격을 합니다. I could say you are in now. 당신 이제 주로 승격이 됐어. 해가지고는 50개 스타가 그래서 지금 된 겁니다. 1960년부터 49 스테이트가 알래스카고요. 50 스테이트가 하와이입니다. 동시에 둘이 가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알래스카 49번째고 하와이가 50번째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오랫동안 1950년, 60년 동안 거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역사가 무구하게 있고 전쟁도 치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광산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됐느냐? 그 이유가 승격이 왜 주로 승격이 더디게 됐느냐? 그 이유가 미국의 하원 상원 이 의회 연방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알래스카가 주로 들어오면요 상원의원이 2명이 새로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완전히 민주당이었습니다.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완전 공화당이죠. 근데 완전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저기 2명이 새로 공화당 상원이 2명이 또 생기는데 그 하원 의원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보시다시피 너무 작잖아요. 하원 의원은 인구 수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원 의원은 한 명. 저 큰 주에서 한 명.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적으니까 하원에는 1명, 상원에는 2명. 상원이 중요한데 2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머뭇고 하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또 이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거기 왕가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그 왕가를 쫓아내고 우리도 미국 가입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또 하와이는 뭐였어요? 완전히 공화당이었어요. 왜 공화당이었냐? 거기에서 바나나 그 뭐 아니면 파인애플 돌 컴퍼니 그 파인애플이나 이런 거 재배하던 사람들 그 회사들 주인들은 다 뭐예요? 백인인데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화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공화당 2명, 하와이 공화당 2명, 상원이면 알래스카 민주당 2명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은 싹 바뀌어가지고요. 알래스카는 공화당, 하와이는 민주당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테이트로 됐는데 90% of the profit이 알래스카로 갑니다. 오일 앤 가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일이 발견돼가지고 맨 처음에 미국은 참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아. 맨 처음에 금이 발견되더니 또 나중에 또 오일이 발견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앵커레지 이렇게 어스퀘이크도 크게 나가지고 1964년에 9.2 렉치로 스케일의 어스퀘이크가 나가지고서는 굉장히 저거 됐는데 데미지가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 설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일 파이프라인이 1977년에 개통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오일이 또 하필이면은 저 끝에서 나와요. 알래스카 끝에 머리 부분에서. 거기서만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일을 실어나는 북극 쪽이니까 실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배로는 너무 적고 양이.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그 당시에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자연 파괴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 끝에 여기서 오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발데즈까지 여기 항구가 있어요. 발데즈라는 항구. 여기서 그 엑산 발데즈호가 왜 오일을 스필해가지고 대자연 여기까지 다 시커멓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난다고 미리 보고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유조선에서 기름을 싣고 이제 전 세계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길게 수천만에 달하는 이 거리를 있는데 점이 이렇게 딱딱 빨간 점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파워 스테이션이에요. 오일이 있어도 파이프가 있어도 그냥 오일이 가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높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낮은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푸시해줘야 돼. 파워로. 푸시. 그래야지 오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일이요. 나중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가지하면 굳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everyday 계속 24시간 계속 흘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저도 이제 여기서 가서 이번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좋았던 게 나도 다 팔고 집 팔고 다 하면 하와이 가서 좀 살아볼까. 왜냐면은 1976년에 영원히 알래스카 주민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일 나오는 디비던트 이익금 천연가스 나오는 첫 책이 900불이었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패밀리 멤버가 큰 분, 한 10명 정도 자식이 있으시고 그런 분 가면은 지금은 1,300불인가 그래요. 한 사람당 매년 주는 게. 그러니까 10명이면은 13,000불. 근데 문제가 물가가 비싸.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왜 다들 수입해 들어와야 되니까. 아메리카 인디언한테 갔나요? 아니면 그냥 네, everybody 다 주는 거예요. 또 7년 동안 받았어요. 오, 그래요? 와, 좋으셨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주면 좋지. 그리고 어떤 때는 보너스도 있어요. 그럼 더 불죠.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간다거나. 그럼, 그러니까 디비던드니까 이익금에 따라서. 야, 좋은 주예요. 아주. 그런데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한데 106 밀리언 에이커를 페더럴 랜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개발 못하게 106 밀리언 에이커면은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사이즈네. 15 내셔널 파크를 새로 만들고 아무도 거기 와서 뭐 개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미국 전체 내셔널 파크에 더블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레이셔나 이런데 보호하게. 근데 아쉬운 점도 많아요. 그래서 1980년도에 그 알래스카 레일웨이 제가 두 번째 제가 갔을 때는 한 10여 년에 갔을 때는 이 알래스카 레일웨이를 탔었는데요. 좋아요. 탈볼만 합니다. 일반석이 있고 특석이 있어요. 특석을 사셔야 돼. 일반석은 이런 트레이닝에 거기도 식당 있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가는 거고 특석은 더블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위에 쫙 다 보이고 폭포 떨어지고 하는 거 다 보이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의자도 널찍하고 그 승무원들이 서브도 해요. 또 기차 타가 또 승무원들이 서브하는 거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알래스카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아주 내추럴. 2000년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이분 또 유명하죠. 우리 여성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통령으로 맥케인한테 이제 딱 발탁이 돼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클라이머트. 이거 이렇게 뜨거운 거 보세요. 알래스카도. 클라이머트 체인지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밴쿠버에 떠나가지고 요 안쪽으로 이 섬 사이를 다 둘러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 크루즈. 여기서도 앵커레지에서 떠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인사이드 패시지라 그래요. 이걸 인사이드 패시지. 알래스카 크루즈가 앵커레지에서 그냥 뜩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사이드 패시지를 이렇게 하시면은 좀 가격 비싸더라도 폭포 이런 건 아름다운 폭포도 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요 끝에가 여기가 앞건인데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후나 여기 스캐그웨이, 주노가 여기 있고 캐치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진짜 밀림을 그러니까 저 남미나 이런데 아마존의 밀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제가 가져왔나 모르는데 그 여기서 내추럴 그 하는 분이 꼭 스페니시 맛 거물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거물줄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린 칼라지 이렇게 그린 칼라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도 이거를 이제 비로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여기에 밀림이 나무가 그냥 꽉 차고 진짜 그야말로 500년, 1000년 된 나무들이 많은데 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필링도 없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뿌리 밑으로 이렇게 지들끼리 뿌리를 이렇게 컨택하는 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 병균이 오면은 조심해.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캐나다고요. 여기 밴쿠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주너는 수도인데 3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시리고 굉장히 그레이셔는 꼭 가서 보시고요. 그레이셔에 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으면 이렇게 그 무게 때문에 원래 이게 1마일 하이였대요. 1마일 생각하면 얼마나 무게가 얼음덩어리가 그렇게 높으면 많은 게. 근데 그게 녹고 나면은 이게 리바운드라 스펀지 가면 쭉 올라오듯이 리바운드가 매년 몇 인치 올라온대요, 땅이. 네. 그리고 이렇게 경찰관들이 이런 사람들 떠나기 전에 다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제대로 가져가나 다. 그래서 짐을 제대로 안 싸온 사람은 빠꾸 가서 더 사와.
가다가 죽으면 자기들이 가가지고 구조해 줘야 되니까. 인터레스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패밀리어하죠. 프레드릭 트럼프 대통령 우리 초기 형님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거기 가서 돈을 벌었어요. 알래스카 가지고.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바바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아주 그한 나이에 알래스카 가면 돈 번다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금은 안 캐고 금은 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거나 거지가 됐대요. 근데 삽 판 사람, 이 신발 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을 엄청 청바지 판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1891년에 시애틀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바보 이발사로도 일했었고 뭐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했던 이분인데 이미그레이션 레코드를 보면은 원래 트럼프 그 이름은 라스트네임이 F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냥 심플하게 F를 빼고 트럼프 하면 이긴다는 뜻 아닙니까? 영어 한국말 하면은 프레드릭 트럼프 이 사람 젊을 때 이민 레코드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는 뉴욕에 와서 이제 뉴욕에서 그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줘가지고 임대하는 걸로 돈을 벌고 우리 이분은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 트레인을 탔는데 갔으면 꼭 이 와이패스 트레인이고 꼭 타보시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가서 또 1시간 한 3시간 총에 한 4시간. 네? 트레인 이름이 와이패스. 네, 와이패스. 트레인 이름인데요. 아주 뭐 옆에 폭포도 막 떨어지고 다 사진을 뭐 너무 많으니까 이 호수도 지나고 하는데 장관입니다. 꼭 가서 봐주시고 또 알래스카 하면 꼭 잊어버려 2310 feet high 이 다날리 내셔널 파크. 다날리 내셔널 파크는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좀 더 익숙한 이름이 맥킨리 마운트 맥킨리로 유명하죠. 근데 이 알래스카 가면은 다들 다날리라 그러지 맥킨리라고 안 씁니다. 다날리라는 건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알래스카라는 말은 네이티브 인디안 뜻으로는 위대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날리가 미국의 이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런데 맥킨리 산이라고 하는 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날에도 고집하는 주가 오하이오가 꼭 맥킨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맥킨리 대통령이거든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맥킨리 산 다날리 산이고요. 여기 가시면은 그 리셉션 하는 그 큰 디지털 센터가 있고 한데 진짜 이거를 뭐 여기 끝까지 올라가시다가 뭐 돌아가실 일은 없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가서 비행기 타는 코스가 있습니다. 비행기 돈 주고 그건 해볼 만해요. 근데 심장이 강심장이어야 돼요. 그거 탔다가 경비행기잖아요. 프로펠러 조그만 거. 캡틴이 여기 바로 옆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앉은 거예요. 그렇게 조그매요. 근데 겁나지 않으셨어요? 별로? 근데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빙상 있는 데까지 올라가줘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바로 거기서 내려다보고 이제 하는데 요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경비행기니까 이 정도 반 정도. 근데 여기 이렇게 고산이니까 바람이 갑자기 휙 불면은 이게 쫙 밀려나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져. 가슴이 철렁철렁. 일부러 그 파일럿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너무 많이 안심을 막 시키는데 사진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고상돈 씨 산악인. 네. 맥킨리 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네. 맞아요. 꽤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네. 한 20년 된. 네, 20년. 한국 분들도 이거 트라이했다가 돌아가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고상돈. 고상돈. 산악인이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네. 하여튼 무엇보다 날씨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UK 영국의 7배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 텍사스의 2배 반. 거기 갔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괜찮네.
갔었는데 아니 여기 스시집에 여기 딱 한국 분이 하는다 그래가지고 또 추천해줘 갔어요. 갔는데 코비 딱 가는데 사인이 딱 붙어 있더라고. 코비 이후로 저녁 7시부터 엽니다. 근데 배는 떠나요. 내가 떠나야 돼. 아니 일찍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고 일찍 갔는데 이거 뭐 주인이 없으니 뭐 들어갈 수가 없죠. 저녁에 떠나는데 근데 인트레스팅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배는 어느 배는 이렇게 있으면 배는 어느 배든 이 앞에가 있고 뒤에 바우가 있고 스턴이 있고 여기 부두가 이렇게 쓰면은 이 부두가에 사람 내리고 하는 게 포사이드라 그래요. 포사이드.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를 스타보드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스타보드 사이드라는데 배를 타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경을 할 걸 못 할 수도 있고 구경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요즘엔 너무 좋은 게 구글이 있잖아. 구글로 내가 이번에 크루즈를 타는데 앵커레지에서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밴쿠버까지 가는데 어느 사이드가 좋냐? 그럼 다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꼭 하세요. 그거는 어느 나라 어느 크루즈를 타든지 마찬가지. 지중해 가든 어디 가든. 근데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제일 좋은 방은? 요 끝이죠. 아니면 요 앞에 다 보이니까.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방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너 스위트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익스플로러 스위트라고 배마다 이름 짓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갈라가지고서는 한 서너 방밖에 없어요. 이 방 여기는 수백 개라면은 여기는 양쪽에 넓으니까. 근데 가격이 따따따불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는 제일 좋은 데다가 그런데 포사이즈 하면 좋은 게 또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은 이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어요. 한 600명 타는 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보면은 누가 타는지 누가 타는지 제 와이프 좀 늦으면 빨리 타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런 영점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딴 크루즈도 지중해 크루즈 딴 크루즈도 많이 해봤지만은 처음으로 요번에 놀랐습니다. 스케이웨이에서 배가 안 떠나는 거예요. 정시간이 딱 됐는데 나는 여기서 바가 있으니까 술 하나 들고서는 이렇게 딱 마시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안 떠나고요. 이게 2초도 안 틀려요. 딱 떠나요. 도착할 때도 2초도. 근데 안 떠나요. 한 식구가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한 5분인가 기다려주는데 저기서 뛰어오는데 벌써 이 사람들이 알아. 이거 그걸로 연락해가지고 뭡니까 골프 카트 그거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딱 타니까 막 뛰어 타니까 쫙 왔어요. 왔는데 내려가지 막 하는데 거기서 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었을 거야. 사람들이 선보들이 허리야 미국 애들도 그럼 막 박수 치고 야단해요. 그런지 근데 이쪽에 있으면 뭐예요? 못 보지. 그 대신에 조용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이 크루즈하고 요즘의 크루즈는 다른 건요. 옛날에는 프로펠러 뒤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나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전진. 이번에 그걸 또 한번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딱 다세 들어올 때요. 이만큼 떨어져서 해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밑에 물 밑에 프로펠러가 또 달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이쪽으로 물을 보내니까 쭉 이리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안 나죠 하나도. 사고 날 이유가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쫙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하이 테크놀로지가 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못 보고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런 게. 자, 그러면 알래스카는 뭐 더 이상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게 주노 1920년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더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산이 뒤에 막고 있고, 여기는 알래스카가 좋은 게요. 이 동부는 이 해안이 밋밋해가 이 뭡니까? 참 볼 게 별로 없잖아요. 바다에서 본다면.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산이 곧바로요, 그냥. 여기 바다에서 산이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주 익살이고 보기 좋아요. 근데 타운이 지금도 한 바퀴 이렇게 쓱 도니까 끝이더라고요, 걸어서. 네? 우리 집 저쪽이 보여요. 요 여기요. 요집. 야,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파셨어요? 앞으로 근데 여기 오늘 며칠 전에 제가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눈이 다 없어졌죠. 지금도 빙하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쭉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안 가보신 분은 그 유명한 김추자의 늦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접고 이제 다시 우리의 본론이었던 서양 예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 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애틀에서 다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 거. 네. 그건 누가 협정을 하고 지금도 그걸 지켜야 돼? 아니요. 왜냐면 주로 승격하기 전이니까. 말하자면은 주로 승격하기 전에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힘이 없잖아요. 연방정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와인던 스트리트에서 압권을 쓴 거죠. It's not fair, right? 제 생각에는 그 안 좋은 법 같아요. 안 좋은 법 같은데 저희가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여기 지나서. 여기. 트럼프가 51번째 주로 원하는데 승격을 안 해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투표에서 안 됐어요. 아니 글쎄 거기가 되면 주고 네. 근데 푸에트리코 주민투표에서 일단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쪽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미국 연방정부 의회에서 상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3분의 2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가 봐요. 네. 과반수 얻기도 힘든데 3분의 2가 얻는다는 건 보통 알래스카가 뭔가 가져올 게 자원이 많으니까 허락해 준 거고,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관광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여왕이 컨트롤할 때 리볼트 던져가지고 리볼트 시켜가지고 승격시킨 거잖아. 맞습니다. 쫓아내고. 예. 네. Legends of Seven Seas인데요. 제가 크루즈를 많이 해본데 넘버 원 크루즈 라인은 이 세 개입니다. 딴 거 셀레브리티, 아이들이 있으면 디즈니 좋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큰 거 뭐죠? 무슨 회사죠? 제일 큰 회사? 플로리다에 그 헤드코어가 있는. 아니요, 그거는 좀 작고요. 로얄 크리빈도 크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거. 제일, 갑자기 이렇게 띵. 참나. 저는 캐나드를 많이 타요. 카나드가 와이스타라는 회사를 영입해가지고 와이스타하고 카나드가 둘 다 굉장히 큰 제일 큰 영국 크루즈 라인이었는데 두 개가 합병되면서 그냥 커나드로 됐죠. 근데 커나드는 뉴욕에서 떠나가지고 사우스햄튼 그거 가는 거 트랜스 아틀랜틱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 이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스타일의 배 안 만들고 더 이상 타이타닉 같아요. 배 모양도 타이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퀸 메리하고 퀸 엘리자베스호가 퀸 메리 퀸 빅토리아. 퀸 빅토리아
아, 맞아요. 그 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이렇게, 배가 있는데, 어느 걸 타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게, 여기는 원하시면은, 볼룸 해가지고, 디너 먹을 때, 블랙 타이에다가 남자들, 여자들은 다 이게 드레스하고, 그래도 드레스업을 할 수 있는, 근데 트레디션이 좀 트레디션. 완전 트레디션이 커나드. 그리고 제가 리버풀 갔을 때 리버풀에 이 본사가 있습니다. 와이스타하고 커나드가 건물이요 무슨 국회의사당 같아. 오, 진짜 돈 향기가 뿜뿜 넘치는 리버풀에.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는 라이너는 이걸로 하시고 나머지 전 세계 크루즈로 전 세계 안 가는 데 없어요. 세 개 다.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fresh, 제일 새로운 배도 다 새 거고 바이킹은 리버 크루즈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저희까지도 이 큰 대양을 다니는 크루즈를 하는데 이게 세 개가 막상막합니다. 제가 타보니까 다. 근데 바이킹은 깨끗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래서 갈 때 나가면은 딱 내리잖아요, 배에서. 그래서 엑스커션을 가면은 오기나이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뭐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딱 있어요. 사인이 바이킹 해가지고 새빨간 사인에다가 딱 조그만이 유니폼 딱 입고 와가지고 빨갛게 딱 들고 있고 딱 그 조그만한테 가서 이름 딱 대면 야싸 그래서 your car's waiting 어디가 딱 그래서 다 인솔하고 백도 지들이 다 처리하고 굉장히 오기나이징이 잘 돼 있는 게 바이킹. 시보는 업스케일. 다 세 개 다 업스케일이에요. 시보 이게 세 개다가 600명, 700명, 800명, 900명 이 정도의 승객 순이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넘버가 1대1 비율입니다. 거의 같은 비율. 레전드 오브 세븐시도 요번에 간 게 제가 탄 게 레전드 세븐시인데 이것도 단지 이것들 이 라이너들이 다 스윗이에요. 거의 다 스윗. 그게 비싸죠. 그러니까 잠자리 침대하고 거실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커튼이 쭉 치면은 이거 딱 세퍼레이트 돼가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인사이드 룸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 거 싸구려는 안 파는데 비싸죠. 또 그럼 물어보셔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한국 분들이 그거 안 물어보면 안 되는데 여기는 너무 미국화가 돼가지고 이 클래스는 더 점잖하겠다. 내가 나중에 뭐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물어봐. 있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저희들보다 더 아메리카나이즈 됐는지 뭐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도 안 걸고 아주 그냥 그런데 또 두 부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또 한국말을 하더라고. 근데 아주 아예 안 해. 근데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불륜 관계일 수도 있고. 그거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LA에서 두 양반이 그냥 왔는데. 아니면은 뭐 유명 인사도 있고. 근데 more than likely 둘 중에 하나일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을 하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면은. 근데 anyway, 이 새 라이너의 공통점이 좀 비싸다는 거, 그 대신에 깨끗하고 아주 오게나이 잘 돼 있고 서비스가 좋다는 거. 근데 한국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 바이킹은 리버 크루즈만 5번을 했는데 유럽에 또 이번에 내년 5월 달에 이집트 나일강을 가는데 이걸로 그리고 1월 달에는 사우스 아메리카 도는 걸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저 가격 맞아 가격.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레전트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죠. 레벨이 다 있다고. 저희들 있었던 방이 그냥 그냥 무난한 중인데 8,000불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서 부부니까 16,000불. 며칠간이요? 그러니까 10days. 그러니까 이 레전드나 시본이나 바이킹 비싼 커나드 다 비싼 라이너들입니다. 저 이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바이킹은 얼마나 해요?
네? 바이킹이요. 바이킹. 바이킹은 셀렉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방 사이즈가 좀 적은 거. 근데 공통점은 뭐냐? 다 발코니가 있어요. 이 세가 다 방마다 발코니 없는 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발코니 나가서 쫙 앉아서 와인 한 잔 드시면서 릴렉스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 대신에 바이킹 같은 경우는 오션 크루즈는 그 아이터너리 하고 그다음에 방 사이즈만 듣지만 한 사람당 한 4,000불 정도는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는 왜냐하면 그 제일 엔트리 레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0불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제일 먼저 팔려요.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2년, 3년 후로 잡지 않고 올해나 내년 걸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 이제 안 파는 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엑스플로러 스윗이나 그 오너 스윗 제일 크고 방도 넓고 그 방 발코니에 막 자쿠지도 있고 한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제일 먼저 나가요. 똑같은 그 배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음식 똑같은 그건데 그게 얼마였더라? 뭐 5만 불인가 6만 불인가 한 사람들 그래서 검도가 안 돼서 저는 그러니까 부부가 한 10만 불 정도 이상 써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길 수 있다는